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여름 피서가 절정에 접어든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한낮에 폭염을 식히는 밤의 축제와 행사들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축제와 함께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바닷가 작은 초등학교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입구부터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수제 맥주와 커피, 각종 기념품 구매 열기도 뜨겁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된 운동장에는 좌석과 돗자리, 모기장 텐트로 빈자리가 없고 벌레를 쫓는 향긋한 쑥불도 피어오릅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정동진 독립영화제 관객 대부분은 2030 젊은 층으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최대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너무 자유롭고 뭔가 영화를 보기 위해지만 또 사람들과 뭔가 같이 축제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한낮에 열기가 남은 야외에서 모기의 습격을 받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평소 보기 힘든 독립영화를 만나는 경험은 20년 넘게 변함없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정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모든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선보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관객들과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가지고 뿌듯합니다. 밤의 백사장은 또 다른 열기가 가득 찬 지붕 없는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무대에선 DJ들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고 관객들도 어느새 함께 어울립니다. 피서 절정기 오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런 축제가 있는 거를 저도 지나가다가 봐서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발전해주고 더 이렇게 이런 축제 공연 같은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속초에서는 속초 썸머 페스티벌이 3년 만에 열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속초 해수욕장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 요소는 있지만 이딴 여름 축제들에 대한 호응이 이어지며 침체됐던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대통령배 배구 대회에서 홍천 여중 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라 생활체육 클럽팀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의 한중간인데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한창인 선수들. 홍천 중고등 여자배구 클럽의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 선수들은 학교 배구팀이 아닌 홍천군 체육회 소속 전문 클럽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홍천 남산초등학교에 여자 배구부가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배구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체육회는 배구 선수를 꿈꾸는 지역 학생들이 팀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중등 배구 클럽을 창단했습니다. 초창기 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된 올해엔 고등 배구 클럽까지 만들었습니다. 창단 3년 차에 접어든 중등 배구 클럽은 지난달 인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중고 배구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육회에서 홍천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하지만 클럽팀이다 보니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훈련장과 학교 간 거리가 가까운 학생도 있지만 배구를 하기 위해 매일 60km 이상을 오가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멀어가지고 운동할 때도 조금 피로감도 느끼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있어서 가까웠습니다. 함께 모여 운동을 할 수 있는 홍천읍내학교는 이미 체육특기생 정원이 차 있어 배구 선수를 더 받아주기 힘든 상황. 군체육회는 선수들이 편한 환경에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기관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이 학교 체육에서 벗어나 클럽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체육 꿈나무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에는 장거리 통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 땅꺼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지방 탐사 범위가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 20m 밖 공영주차장까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토질과 터널, 수리 등 전문가들이 집안 안전 여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7차례의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그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땅꺼짐 사고가 해마다 2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는 모두 8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싱크홀은 도로의 1제곱미터 이상이나 깊이 1m 이상의 집안 침하를 말하는데 강원도에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싱크홀 전체 규모는 3,05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땅꺼짐 사고는 노후 상수관 교체 과정에서 물이 새면서 지하에 빈 곳이 생겨 발생한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도로를 굴착한 뒤 되메우기 등이 부족해 발생한 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합니다. 강원도는 17명의 위원들 가운데 14명을 12일까지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고 이달 중순쯤 위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부지 선정 재검토 과업을 추가해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신청사 건립 후보지가 나오면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천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하이트 진로 강원 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로를 막아 맥주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출고 통행을 막은 조합원 가운데 1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이 가운데 10명은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살핌을 주제로 한 2022 춘천공연예술제가 내일부터 12일 동안 축제극장 몸짓과 춘천인형극장, 담작은 도서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춘천인형극장에서 쿰댄스 컴퍼니의 걷다, 바라보다, 그리고 서다를 시작으로 무용 11개 팀, 음악 9팀, 어린이 공연 2팀 등 모두 22개의 예술단체가 참가합니다. 올해 축제는 9일에서 13일까지는 무용주간, 14일부터 20일은 음악주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선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마치고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속초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 아동과 보호자 등 모두 19,305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모두 38억 6,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반 시민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아 2차 지급할 예정이며
22일부터는 나머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해 추석 연휴 전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 동해안의 울릉항로 여객선 이용객은 13만 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4천여 명보다 24.6%가 늘었습니다. 올해 3월 강릉에서 울릉도를 오가던 여객선 2척 중 1척이 울릉도와 독도만 오가는 전용 항로에 투입돼 여객선이 줄어들었지만 1년 반 정도 중단됐던 묵호 울릉항로 여객선 운항이 비슷한 시기에 재개되면서 총 여객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 주민들은 이달에 부과되는 2022년 주민세 납부서를 대신해 주민세 감면 안내서를 받게 됐습니다.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자동차 등록 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 세액 등입니다. 원주시가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8월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신고 후 한두 시간 내 회수되지 않는 킥보드를 강제 견인해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4개 지역에 설치된 330면 규모의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올해 안에는 1000여 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도내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2천여 건,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19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천군이 민선 8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홍천군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4시간 동안 업무에 몰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업무 개시 워밍업 시간을 갖고 직원들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성공적인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사진축제인 동강국제사진제가 열리고 있는 영월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핸드폰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핸드폰으로 찍은 영월 명소 등 영월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작은 오는 9월 20일 제1회 영월 애인 사진전에 전시됩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은 동강국제사진제는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오늘 10월 9일까지 영월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경영 개선과 디지털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해 전자책 5만 8천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창업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월 10권씩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